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 바로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입니다. 최근 1분기 실적 발표를 보니까요.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0%,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140% 넘게 급증했어요. 근데 참 흥미로운 점은 말이죠. 이 엄청난 성장이 어쩌면 곧 다가올 어떤 지정학적인 폭풍 같은 상황 때문에 가능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구체적인 숫자를 좀 보죠. 1분기 매출이 1,474억 원, 영업이익은 696억 원. 와, 정말 대단하죠. 네, 상당한 수치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전체 매출의 98% 이상, 그러니까 거의 1,458억 원이 아시아 지역에서 나왔다는 점이에요. 북미, 남미, 유럽 이걸 다 합쳐도 1% 남짓밖에 안 되고요. 이 아시아 집중 현상, 특히 중국 쪽 영향이 커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시아 매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 생산에 필수적인 장비 있지 않습니까? TC 본더 같은 거요. 네, TC 본더. 네, 이 장비 수요가 중국에서 뭐랄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 TC 본더라는 게 여러 반도체 칩을 아주 정밀하게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데 쓰이는 핵심 장비거든요. 아, HBM 만들 때 꼭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 기업들이 앞으로 미국에 추가적인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필요한 장비를 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 그러니까 이른바 사재기 성격의 주문이 확 몰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게 참 기업들이 이런 지정학적 변화를 어떻게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의 규제라는 먹구름이 역설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한미반도체에게는 단비를 내려준 셈이네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요. 하지만 그만큼 이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동시에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건가요? 네, 지금 미국 정부는 중국의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예를 들자면 창신 메모리, CXMT 같은 곳들이요. 이런 기업들이 인공지능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HBM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을 좀 막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HBM 자체 생산을 막으려는 거군요. 네, 그래서 뭐 CXMT나 아니면 파운드리 업체인 SMIC, 또 낸드 플래시 전문인 YMTC 같은 중국 기업들을 수출 통제 대상 목록, 그러니까 사실상의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첨단 장비나 기술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업 간의 어떤 경쟁 문제를 넘어서서요. AI 시대의 핵심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의 굉장히 치열한 힘겨루기의 단면이라고 봐야 합니다. 와, 듣고 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더 복잡하네요. 근데 한미반도체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뭐 70%가 넘을 정도로 아주 높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절대적이었죠. 근데 최근에 이 두 매사 관계에도 좀 변화가 감지된다고요. 이게 중국 쪽 리스크도 큰 상황인데 기존의 핵심 고객과의 관계까지 좀 흔들리게 되면 이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한때는 정말 절대적이었던 SK 하이닉스와의 관계에 좀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SK 하이닉스가 한미 반도체와 현재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인 경쟁사의 장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점 같은 것들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죠. 아, 경쟁사 장비를요? 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고객사를 좀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2025년에는 SK 하이닉스 매출 비중을 한 40%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대신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든지 아니면 앞서 언급했던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딜레마인 거죠. 가장 안정적이었던 기반은 좀 흔들리는 것 같은데 새로 개척하려는 목표 시장은 또 지정학적 리스크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네요.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지금의 이 화려한 실적은 어쩌면 일시적인 반짝 효과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규제 강화라는 아주 거대한 파도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현재의 뛰어난 실적은 사실 특정 지역,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지역과 또 특정 요인, 즉 규제 전에 미리 구매하려는 그 선제적인 수요 덕이 크다고 봐야 합니다.
이게 마치 달걀을 한 바구니에 몰아담은 것과 좀 비슷해서요. 그 바구니, 즉 중국 시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누군가, 미국 같은 외부 요인이 그 바구니를 흔들게 되면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네, 그렇죠. 특히 반도체처럼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산업 분야에서는 이런 특정 지역이나 소수 고객에 대한 높은 의존성 자체가 상당한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다변화는 정말 필수적인 과제인데요. 문제는 그 다변화를 위한 주요 목표 시장인 중국 시장 자체가 미국의 규제 리스크에 정면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한미 반도체가 앞으로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한미반도체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단기적인 성공 이면에 숨겨진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어떤 냉혹한 현실, 그리고 공급망 리스크를 정말 생생하게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빛나는 현재와 또 불확실한 미래 사이에서 이 기업이 과연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해나갈지 앞으로 계속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미 반도체의 사례를 넘어서서요. 과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와 유사하게 어떤 지정학적인 단층선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다른 기술이나 산업 공급망은 또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잠재적인 취약점은 무엇일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